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11월 AI 거품론과 함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증시가 하락하자 많은 분들이 흔들리시고 심리적으로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도 성장을 주도하던 종목들은 큰 변동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MSTY 배당제 투자에도 활용하면 좋을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락은 상대적으로 적고 오를 때는 시장을 선도하는 포트폴리오를 고민해 봤으니 한번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그럼 오늘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필연적으로 약세장의 시기가 오는데요. 미국의 S&P 500을 기준으로 봐도 거의 23년에 한 번씩은 마이너스 20%에서 30%의 하락이 무조건 찾아옵니다. 투자 경험이 기신 분들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상승에 취해 현금을 다 소진한 데다가 공포심 때문에 추가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마다 투자의 경험이나 성향에 따라서 낙폭을 견디는 정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MDD가 낮은 종목이 장기 투자에 더 유리합니다. MDD는 맥스 드로우 다운을 나타내는 말로 주식에서 기간 내 최대 하락폭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앞에서 본 큰 하락장이 아닌 약간의 조정만 있었을 뿐인데도 급등했던 수많은 종목들이 속절없이 폭락했는데요. 이렇게 테마성 종목들이나 레버리지를 이용한 종목들은 상승장에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지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약간의 조정만 나와도 단기간에 수익이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런 테마성 종목들을 아예 투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들의 비중이 높으면 시장의 흔들림에 피로도가 높아지고 오랫동안 투자를 이어나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자산을 스노우볼처럼 굴리면서 키워나가야 하는데 단기 변동에 흔들려서 나가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포트폴리오의 중심은 연간 기준 20에서 30% 수준의 수익을 꾸준히 얻으면서도 MDD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종목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수익률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장기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MAGS와 QLD 조합을 생각해봤는데요. MAGS는 라운드 1 운용사에서 만든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동일 비중으로 담은 ETF이고 QLD는 모두들 잘 아시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의 2배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그럼 MAGS를 선택한 이유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AI 생태계를 주도하는 기업들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AI 생태계에 들어오지 못하는 기업들은 과거 아무리 압도적인 시장 지배자였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제대로 된 평가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AGS를 구성하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메타, 구글, 소위 말하는 M7은 AI 생태계에서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메인 플레이어들입니다. M7이 다른 나스닥 종목들에 비해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줬다는 점은 주가 상승률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는데요. M7만으로 구성된 MAGS가 지난 1년간 최고 43.9%가 상승한 반면 M7을 제외한 93종목으로 구성된 XMAG는 고작 11.9%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선도기업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어떤가요? M7이 최저 마이너스 15.6%, 나머지 93종목이 최저 마이너스 12.1%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M7에 집중 투자하는지 여부가 시간이 흐를수록 수익률에 엄청난 차이를 불러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M7은 무조건 투자해야 한다면 나머지 93종목은 무시를 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M7에 못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치고 올라올 만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순위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으니깐요. 그래서 나머지 93종목에도 효율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QLD를 추가로 선택한 겁니다. 왜 QQQ나 TQQQ가 아니라 QLD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MDD와 장기 수익률 때문입니다. 2022년 우리는 금리 인상기에 큰 하락장을 겪어봤습니다. 이 시기에 나스닥 지수도 가장 많이 하락했는데요. 당시 나스닥 100 지수를 1배수로 추종하는 QQQ를 보면 최고점이던 21년 11월 29일 399.69달러이던 주가는 22년 내내 하락하며 23년 1월 5일 226.58달러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MDD는 마이너스 34.6%입니다. 같은 시기 QLD는 90.29달러에서 33.74달러까지 하락해 MDD 마이너스 62.6%를 기록했고 TQQQ는 85.42달러에서 16.36달러까지 하락하여 MDD 마이너스 80.8%입니다. 물론 세 종목 다 최고점에 샀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니 분할 매수를 했다면 절대 저만큼 하락은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투자 방식으로 TQQQ를 투자해서 실제 마이너스 80%를 겪어야 했다면 그 불안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수익률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2020년 1월 2일 종가부터 변동을 비교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볼 구간은 21년 11월까지 이어진 상승장입니다. 이때는 지속되는 상승장으로 레버리지 배율순으로 수익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했나요? 두 번째 지점은 22년 내내 있었던 하락장인데 이때는 상승 때와는 반대로 배수가 적용됩니다. 이후 등락을 거듭했지만 우상향하며 25년 11월이 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수익률 현황을 종목별로 정리해보면 QQQ는 1배순위만큼 최저 수익 구간에서도 마이너스로 전환되지 않고 가장 낮은 MDD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누적 수익률이 다른 두 종목의 절반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서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반면 TQQQ는 3배 수인 만큼 누적 수익률은 1등이지만 하락 구간에서 마이너스 28%까지 수익이 감소하면서 꽤 큰 MDD를 보여줬습니다. 중간에 낀 2배 레버리지는 누적 수익률이 343%로 TQQQ와 유사하게 나왔고 MDD도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상태라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레버리지 투자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MAGS와 QLD의 반반 투자의 목표는 결국 AI 생태계주도 M7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성장해서 M7에 편입될 수도 있는 나머지 93개 종목을 위해 나스닥 100 지수 전체의 QLD를 통해 효율적인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두 종목의 분할 매수, 매도 현황은 멤버십 게시글에 공개할 테니 보시고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다 담지 못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MAGS와 QLD 분할 매수를 통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와 두 종목의 비중을 조절하는 경우 차이, 마지막으로 공포 탐욕 지수를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로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내용 어떠셨나요? 저는 늘 모든 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다만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감당 가능한 만큼 투자해서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